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흔히 하실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상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단어도 모른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단어나 어휘력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인지 몰랐다 라거나 고문으로 모셨다 라고 했을 때 뭔가 경청할 만한, 문의할 만한 그런 지적이 높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고문인데 고문 당했다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어휘력이 많이 익숙해지도록 도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지루함은 창조성의 원천인데 내가 그것을 빼앗아갔다 이런 말을 했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자극적인 미디어나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해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들을 아이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아이들을 그래서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스마트폰보다 재미있는 것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과 함께 운동하러 밖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면서 이 스마트폰보다 재밌는 것들이 있구나 라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가 시간을 스마트폰으로만 채우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데요. 부모님들께서 다양한 체험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누려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이 정서적인 안정감과 친밀함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부모님들이 평소에 이런 다양한 경험과 아이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 정서적인 친밀감과 안정감을 높여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일 경우에 제가 다 5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이 책에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목표가 있어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다이어트 하는데 뭐가 목표인지 적어봐야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에도 먹지 않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아이에게도 장기적인, 단기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부모님과 함께 적어보고 그리고 시각화해서 그 관련된 사진들을 붙여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각화해서 비전보드를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중독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교육부 등에서 만든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요. 유튜브에 중독될 경우 또는 미디어에 중독될 경우 어떤 사례들이,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직접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미디어에 중독되면 이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주의해야겠다라는 경각심을 스스로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이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미디어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 그것들을 하고 싶은 열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절제하고 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아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뭐지? 중요한 것이 뭐지? 그래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먼저 세워서 보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위클리 짜기 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하루에 계획표를 짜면서 중요한 것부터 배치해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로 아이들이 스스로의 시간을 관리하고 또 목표를 향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면 부모님들이 이 시간을 정해서 이것에 대해서 절제했기 때문에 보상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의 위험을 알고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결핍이 있는지 먼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결핍이 있다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애정 결핍이 있는지,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과도하게
이 허무감과 실패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이 결핍이 있지 않은지를 들여다봐 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흔히 하실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상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줘야 되는 스마트폰, 이번에 1등 하면 사줄게, 100점 맞으면 사줄게 라고 제안해 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이가 단순한 기계에 이 보상으로 받게 되거나 감정으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섞어서 받게 되면 나와 뗄 수 없는 중요한 물건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섞어버린 물건, 또 보상으로 받은 물건을 권리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내게서 떼어놓는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금지시키면 더 반발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내가 보상으로 열심히 해서 받은 건데 이거를 왜 못하게 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상으로 사주시기보다는 전자기기로 여기고 사주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주시면서 매일 하는 시간을 정해두시는 경우가 많죠. 너 스마트폰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30분씩만 해. 이렇게 매일 하는 시간을 정해두시면 그것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왜냐면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만큼 습관을 들이는데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 외에도 그 스마트폰 하는 시간에 뭘 해야 할지를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기보다는 내 아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관되지 않은 규칙을 정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또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보지 않을 때 틈을 노려서 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면 정말 속상하시겠죠. 그래서 일관되지 않은 규칙으로 어쩔 땐 이랬다가 또 어떤 때는 감정에 따라서 허용해줬다가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규칙을 정했을 경우에 아이들은 더 눈치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하면서 아이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는 부모님을 판단하거나 또는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님이 본이 되어주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이 가장 큰 때가 바로 이 13년 동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부모님보다는 친구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13년 이전에는 부모님을 가장 좋아하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또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싶어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의 13년 동안에 아이에게 가장 주고 싶은 귀한 가치관과 습관과 예절 등 아이와 충분히 교제하면서 친밀감과 안정감을 높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친밀감과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친밀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면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이 세상은 나를 좋아해, 이렇게 세상에 나아갈 때 두려움보다는 호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님과의 친밀감과 안정감이 결여된 학생일수록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거절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실 때요, 짧지만 굵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정서적인 교제를 해주시는 것인데요, 이 13년 이후에도 그런 교제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모님과의 친밀감과 안정감을 통해서 세상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런 교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도서관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울 강남에 있는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인데요. 저희 아이가 이 도서관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미꿈소라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월별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만 하시면 이 아이들이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머그컵 만들기나 재미있는 티셔츠 꾸미기 활동들, 좋은 활동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미꿈소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독서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 통장 형태로 무슨 책을 읽었는지 이렇게 입금이 되듯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너무 신나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의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 국립어린이도서관을 추천드립니다. 네, 경기도권에서는 이 중원 도서관을 추천드리는데요. 도서관의 규모는 작고 또 가는 길이 산 위에 있어서 쉽지 않지만 도서관 4층에 이 천문대 같은 과학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우주에 대한 탐험도 해보시고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이 해나 별의 이런 움직임도 관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서관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를 키우고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아이들 돌보시고 달려오신 부모님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민족이라는 좋은 채널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준비시킬 수 있을까, 교육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한 부모이지만 제가 가진 재능과 경험으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돕고자 나오게 되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